안녕하세요.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팟캐스트입니다.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도 한국, 유럽,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이 세계 최대의 모바일 행사인 MWC에 참석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오신 임수정 연구원님과 강경수 연구원님을 모시고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 분은 MWC 처음 참석하셨나요? 네, 저는 이번이 첫 방문이었습니다. 저는 이번이 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석을 한동안 못하다가 오랜만에 갔는데 예전 분위기를 거의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. 아, 네. 그럼 임연권님은 처음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페인은 어떠셨나요? 네, 저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럽이 첫 방문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한 만큼 좀 일정 전에 어떤 가우디 건축물이라든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좀 거리를 느끼면서 충분히 잘 즐기고 또 박람회도 잘 보고 온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두 분께 여쭤보겠는데 MWC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? 이번에 MWC를 가게 되니까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. 특히 화웨이가 아주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건재함을 과시했고, 그리고 유럽 통신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시회였습니다. 통신사들이 또 5G 기술을 많이 선보이고, 그리고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한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, 우리나라는 또 SK텔레콤의 부스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. XR 전시도 있었고,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시작했던 서비스들을 보여줘서 관람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. 네, 임연권님은 어떠셨어요? 예,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어떤 참가 업체도 그렇고, 그리고 그런 관람객들 모두 약간 좀 상기되고 업된 느낌? 예, 그래서 좀 MWC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공적으로 좀 부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. 그럼 이번 키워드를 한두 개 단어로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제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난 1월 그 CES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참가가 매우 저조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엔 공식 일정 전날에 샤오미가 어떤 자사의 그 플래그십이죠. 미 13 스마트폰을 글로벌 런치를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고, 앞서 강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통과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의 또 부스를 차리기도 했습니다. 이외에도 아너, 오포, 테크노 같은 중국 업체들이 또 폴더블 폰을 많이 또 전시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고요. 이외에도 모토로라에서 낸 롤러블 디스플레이,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롤러블 노트북 시제품 같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나 모바일이나 차이나 텔레콤 같은 중국 통신사들의 5G 성공 사례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, 솔루션 등이 선보여서 좀 전체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입지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저는 폴더블을 꼽고 싶은데요. 삼성전자가 시작했던 이 폴더블 폰의 그 트렌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서 이번 전시회는 폴더블 폰을 들고 나오지 않은 업체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모든 업체가 새로운 폴더블, 삼성의 플립 같은 형태나 폴드 같은 형태, 이 두 가지를 모두 선보이고, 또 임영권이 말씀하신 롤러블도 또 보여준 업체들도 있었습니다. 그 외에 또 다른 트렌드로는 저희가 봤을 때 eSIM이라든가 위성통신,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띄는 키워드였습니다. 네, 말씀을 들어보니 삼성 외에 다른 업체들도 폴더블을 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. 폴더블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? 그리고 애플도 폴더블을 언제쯤 낼까요?
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작년 한 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약 1,300만 대 정도의 폴더블 폰이 판매가 됐는데요. 이 중에서 77%가 삼성입니다. 나머지가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2천만 대 정도의 폴더블 폰 출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놀라운 건 중국 업체의 비중이 한 40%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좀 중국 업체들이 좀 적극적인 상황입니다.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. 폴더블 시장이 점차 커지고 프리미엄 시장을 차지하게 될 건데 애플도 무시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. 그렇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. 애플의 경우 대형 화면 폰도 가장 늦게 냈던 것처럼 충분히 시장을 검증하고 진출할 걸로 보는데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태블릿이나 랩탑을 먼저 폴더블로 출시를 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출시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도 많이 선보여졌을 텐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나요? 예, 제 경우에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eSIM입니다. 애플의 아이폰 14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단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무선 이어버드나 라우터 같은 다른 장치에도 좀 eSIM 기술이 많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eSIM 전송을 간소화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용 eSIM 계획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인상적으로 어떤 그 신용카드 사이즈의 액세서리를 소개를 해서 eSIM 기술을 활용한 SOS 요청이나 양방향 메시지 교환이 가능한 그런 기기를 좀 선보이기도 했고요. 또 소프트웨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젠2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상용 iSIM 인증을 발표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는 위성통신을 꼽고 싶습니다. 아직까지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아이폰이 위성통신을 들고 나오면서 좀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이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니치하지만 어떤 보조적인 통신 기술로 위성통신을 활용할 가능성이 이제 점차 많이 또 도입될 것 같습니다.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보조적인 통신 기술로 위성 통신 기술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는 혹시 뭐 이번 MWC에서 눈에 띄는 신기술은 없었나요? 예, 앞서도 조금 언급이 됐지만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폰 출시 러시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. 특히 놀라웠던 거는 지금까지 이제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저가 폰으로 좀 좋은 성과를 거뒀던 중국 업체 테크노가 이번에 전시에서 폴더블 폰 출시를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제조 기술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샤오미 13 프로 모델의 저조도 촬영 기능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제 전시회장에서 암실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나이트 모드로 직접 촬영을 했을 때 정말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삼성도 그런 나이트 모드 촬영 성능을 좀 향상시켜서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샤오미의 이 제품이 실제로 잘 출시가 된다면은 그런 저조도 촬영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샤오미의 그 나이트 모드 촬영 그 케이스가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진짜냐 조작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은 아주 반향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샤오미뿐만 아니라 중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봤을 때 프리미엄 시장 진출이라는 어떤 큰
전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던 이 프리미엄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, 프리미엄화, 프리미엄 제품 이런 컨셉으로 많은 마케팅 행사를 그 전시장에서 했었는데 저희도 많이 초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제품들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 굉장히 또 시제품을 많이 뿌렸습니다.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중국업체들이 이 프리미엄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글로벌 전시를 가면 보통 규모도 방대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행사를 관람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. 두 분은 그런 전시회에 방문했을 때 본인만의 행사를 즐기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? 예, 저도 첫 전시회 갔을 때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0번째 정도 되니까 꼭 하는 것이 이제 사전 조사입니다. 그래서 어떤 업체가 전시회 나오고 어떤 업체 또 대개 업체들이 미리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. 그래서 어떤 기술, 어떤 제품들을 이번에 주력을 내미는지 보고 정말 꼭 방문해야겠다 싶은 부스를 선별을 해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반은 이미 선별된 부스를 방문하고 반은 그 선별된 부스를 가는 중에 눈에 띄는 업체들을 방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업체들이 초대하는 행사는 웬만하면 가려고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많이 걸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옷과 신발도 걷기에 적합한 것들로 준비해 가서 이제 한 2, 3만 보 걸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명건님. 예,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계획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계획, 사전 계획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전시회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동선을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걸으실 준비는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시회 관람 한 달 전이나 아니면 최소 1, 2주 전부터라도 하루 만보 걷기를 좀 실천을 하시면서 좀 워밍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. 제가 그거를 못해서 이번에 다녀와서 좀 다리를 절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햄스트링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한 몇 주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다음에 이제 가실 분들은 사전 준비를 통해서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 나오셨죠?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. 네,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회복까지. 네. 아이고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러면 끝으로 MWC나 CES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전시회가 또 있을까요? 네, 지금 세계 3대 IT 전시회가 있는데요. 지금 MWC, CES가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가 있습니다. 그래서 MWC가 좀 더 통신 업계 산업 위주라면 IFA는 CES처럼 좀 더 컨슈머 IoT 기기나 가전 쪽에 이렇게 좀 치중된 전시회고요. 유럽 최대의 이제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CES보다 전통도 깊고 유럽의 또 가전업체들의 참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외에 IoT 월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IoT 쪽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고 그리고 지역 전시회들도 좋은 전시회가 많이 있습니다. MWC 샹하이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MWC 라스베가스가 또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또 많이 참석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전시회가 돼서 또 주요 정보나 발표들이 거기에서도 이루어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.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행한 MWC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많은
방문 부탁드리고요.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